요즘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핫한 내용이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갖다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하는 건데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가요?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최근에 이제 법인 컨설팅 업계에서 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우리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비영리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별도의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지다 보면 이 법인 안에 출연재산이라든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출연재산과 수익금을 바탕으로 출연법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증진이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목적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 업종이라든지 소재지라든지 규모 이런 거와 관계없이 회사가 원하면 설립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설립이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공익법인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과는 다른 건가요? 네,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익법인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둘 다 이제 큰 틀에서는 이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이다. 이거는 같은 점인데, 이제 공익법인은 그 목적이 일반적인 사회 복지나 종교나 학술이나 장학사업 등을 위한 목적인 것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있겠죠, 아마 사업이. 그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이 목적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적 사업의 종류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공익법인은 법이 정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는 절차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또 차이점이 있고 상당히 좀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예. 그럼 회사가 직접 복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굳이 별도의 법인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죠. 그건 반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게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돈이 있고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회사가 좀 자금 사정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지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와 복지 사업을 위한 돈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복지 사업의 운영인데요. 이 복지 사업의 운영을 회사가 할 때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이제 분리된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은 이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사에 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큰 틀에서야 대표님 의중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인 임원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근로자 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복지 사업이 운영될 것이다 라고 이제 법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와 분리된 돈과 회사와 분리된 임원진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폭넓은 복지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런 사내 근로복지 제도를 만들었고, 이 사내 근로복지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세법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우리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정가원 같은 어떤 형식적인 것 외에 반드시 기본재산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일종의 재단 성격의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는 별도의 돈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분명한 장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비영리 법인의 운용은 거기에 있는 이사, 감사, 그리고 이제 주주와 비슷한 의미인 협의회 위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나 감사의 50%를 반드시 근로자로 채워야 되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님의 의중이 더 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근로자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더 기업이 직접 할 때보다는 반영되기가 용이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뭔가
근로자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법인에서 우리 종업원의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면 소득이 이거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형태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은 그거는 소득세도 안 나오고 정액세도 안 나오거든요. 이런 또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도 있고 기타 법인이나 대주주에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법인에서 직접 복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세제 혜택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제 혜택이 큰 예, 복지기금 그런 것 설립이 같아요. 예.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사내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세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금 이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법인이 있는데요. 우리 법인이 우리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 사업의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 때 돈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돈이 나가는 건데 우리 법인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절세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장 주식가치평가에서 주식 가치를 낮추는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그거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가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주주가 직접 돈이나 주식을 출연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도 원래 같으면 이게 다 상속세나 정액세가 나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대주주에게 특별한 상속세나 정액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 우리 복지 사업을 하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출연받은 돈을 바탕으로 뭐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법인세법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5년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래 계획하고 있는 목적 사업에 쓰시게 된다면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를 낼 리도 없다는 거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다. 예, 정말 좋은 세금 절세 플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인 사업자만 대상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특히 법인 대표님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 위주로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기금 조성은 꼭 현금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이 있어야 목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뭐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 또는 부동산으로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나 정관에 의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자에 대한 세금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는 이제 법인이나 대주주가 출연한 거, 그 다음 출연한 돈을 그 복지기금이 운영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출연에서 발생하는 기본재산과 운영 수익을 가지고 결국은 근로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준다든지 또는 복지 차원에서 무상이나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우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공짜로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일단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나올 일이 없고요. 대신 정여로 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정여세법에 보면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이런 어떤 복지 사업으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근로자는 소득세는 물론 정여세도 비과세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리게 되면 정상적인 이자보다는 이자를 덜 내니까 이자 차익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 혜택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보지는 않고요. 정여로 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세법에 보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이 이자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는 정의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비과세되는 정의재산 규정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하더라도 이자 차익이, 즉 이자를 좀 이익을 본 이자 금액, 이게 연간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정의세는 나오지 않는데요.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자 차익이 1,000만 원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혜택에 대해서도 정해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출연하는 법인, 대주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리고 출연법인의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히 강력한 절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절세 혜택을 통해서 우리 법인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돈을 활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복지를 좀 더 활성화해라 이런 것들이 제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원할 때 용도나 금액 제한 없이 근로자에게 뭐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은 당연히 정관에 목적 사업을 규정하게 되어 있고 이 목적 사업은 비영리 법인을 만들라고 했던 그 모법의 범위 안에서 인정이 되는데 이런 모법이나 그 정관에 의해서 결국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이 있을 거고 그 목적 사업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에 대한 어떤 대여금이라든지 뭐 창립 행사라든지 어떤 교육이나 체육 협의 같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금액도 너무 크면 안 되고 사회 통념의 범위를 좀 지켜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제 혜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규직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비정규직도 되는 건가요? 다행히 우리 법을 봤더니 근로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해석도 마찬가지인데 즉 우리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심지어 단기 알바든 간에 회사가 원한다면 다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주의하실 거는 네. 등기 임원처럼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뭐 설립 이유, 그다음에 세금 문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각 주체별로 더 세부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금 문제와 오노시오의 엑시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